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6일 일요일, 음력으로 8월 20날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16분 련석 석의 편집물 위민 혼신의 12달 구볼이 전하는 이야기 10시 1분 석의 편집물 버섯 생산을 느린다 10시 14분 련석석의 편집물 시대가 부르는 참된 일꾼들 두 번째 분입니다. 10시 27분 국제생활 10시 34분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 화면을 통해 본 동물들의 본능 11시 5분 특집 도시에서의 생태 환경 보호 11시 12분 과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헌송님
영맹이 어떤 것인지, 슬기가 어떤 것인지, 단군 민족의 기상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들 보라. 11시 55분 조선예술영화 평양 날바람. 열세 시 54분 요리상식 낙지 순대. 14시 9분 문화방송 시간. 이 시간에는 외국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열네시 18분 종합편지 국토관리 사업에 큰 힘을 넣어. 14시 40분 서계편집물 요로모로 유익한 지렁이. 14시 58분 특집 영원한 승리의 힘 군민 대단결. 단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도 실제 이민들이 덕을 보게 하자면 뜨거운 이민사랑의 정신을 징해야 한다는 걸 오늘 똑똑히 알았습니다. 15시 34분 조선예술영화를 보시겠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평을 받는 상품을 만들어낸 그때 꼭 전시회장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16시 13분 로컷이랑 국제축구연맹 2022년 월드컵 경기대회 유럽 지역 예선 경기 중에서 그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2분 각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 17시 19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넌 내가 어른이 돼야 할 시간을 노름에 빠져 잃어버렸으니 그 많은 시간을 무슨 수로 찾겠느냐? 할아버진 무슨 서운이든 다 풀어줄 수 있지 않나요? 17시 33분 아동방송 시간. 이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긴 일요일. 18시 6분 서계편집물 색종이로 무엇이나 만들어요. 돼지 만들기. 18시 23분 기록 편집물 사진 속의 진상을 파헤치다. 19시 10분 특집 세계적인 제자원화 기술 세 번째 분입니다.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30분 조선기록영화 위대한 룡장을 모시여 30 사랑은 대르리여. 21시 37분 서계편집물 공장에. 21시 59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오이 청개글
태양이 그 모습을 오니 우리가 위대한 그 이름을 성도에 잊어서 이미 사랑하는 우리를 꺼져 그 이름 친근한 김종은 범지 사랑하는 우리를 꺼져 그 이름 친근한 김종은 범지 우린 누구나 기쁨이 넘쳐 눈부신 아침 즐겁게 맞네 바라는 꿈이 눈앞에 꽂혀 내일도 즐겁게 맞네 밝고 활가라 우리 사는 것 온순히 그뿐이요 인기의 희망 만국의 희망 넘치는 나의 저고가 눈이 내려도 거품새 차도 우린 누구나 두려움 없네 맞이할 승리 환하게 보여 웃으며 시련했지네 아니라 우리 사는 것 온순히 그뿐이요 인기의 희망 한국의 희망 꽃피는 나의 저구가 그대로운 햇빛 찬란한 별빛 만년 대로는 무슨 강산 세상에 없는 긍지를 안고 창창한 미래로 가네 위대하여라 우리 사는 것 온순히 그뿐이요 인기의 희망 오늘의 희망 끝없는 나의 저구가 끝없는 나의 저구가 일년은 12달 365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한 해 한 해는 결코 1년 12달이라는 자연의 시간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10년을 1년으로 주름 잡으며 비약하는 우리 저국의 시간은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헌신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다면 1년 12달에는 어떤 뜨거운 인민 사랑의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 나라의 9월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달입니다. 우리가 안겨 사는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더 부풀어 오르는 9월. 머리 위엔 공화국이 폴폴 휘날리고 대지엔 어곡백과 무르익는 이 풍요한 계절이 전하는 위민 혼신의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것이겠습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주요 과일 생산 기지의 하나인 과일군입니다. 올긋불긋 주렁진 과일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백리청춘과울은 그대로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과일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제일 먼저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땅이 꺼지게 달린 사과들을 보시고 허리까지 굽히시며 들어서신 포전. 선수 사과를 만져도 보시고 따보기도 하시며 그토록 기뻐하신 작업반입니다. 2017년 9월 20일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과일군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신대농장 10작업반 반장으로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작업반을 찾아주실 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이 과일나무들의 약 뿌리기를 진행해서 다 세탄 농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총비서 동지께서는 나무 고정줄을 몸소 손에 두셔가지고 일꾼들도 어쩔 수 없이 손수 이거 머리 허리를 급해져가지고 그 다음 줄까지 건너가셨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그 다음엔 줄 따라 쭉 보내시면서 머리가 거뜬해진다고. 응? 과일군민들의 불타는 애국심, 충정심이 어리었어서 사갈들이 이렇게 불타고 과일군민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날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전례 없는 태풍이 마련된 과일군을 찾아오신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6년 기후가 아주 불리했습니다. 꽃이 필 때 해풍 피해를 받았습니다. 과일군이. 우리 군 전반에 해풍 피해를 받아서 5월 6일 날 불었는데 그때 이파리가 다 말라 죽고 꽃이 다 말라 죽고 너무 바람이 세서 그래서 과일 농사가 잘 안 된 데다가 자기 본분을 다 하지 못하고 과일나무 비벼관리 약불을 잘못하니까 정말 과일 농사를 잘못해서 우리 총비서 동지께 꼭좀 기쳐드렸단 말입니다. 총비서 동지의 사랑 어린 조치에서 군안의 전체 당원들과 일꾼들 다 불러일으켜서 과일나무 죽여 세우고 과일 생산 이바지하자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우리 2017년 1월 달부터 총전투에서 이를 악물고 해서 그때 과일군 역사에 처음으로 니탄을 캐가지고 흑부산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두 정부도 아니고 한 개 작업반, 온 농장, 한 개 군이 그 수천 수백 정도 되는 거를 말해 싶지 글지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이거 과일농사 잘해서 총비서 동지께 충성의 복을 올려야 된다. 과일 대풍 소식을 보고 드려야 된다. 그 일념 하나 되시니까 신중한 줄 모르고 실지했고 정말 군안의 일꾼들 종업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 과일 대풍 소식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 삼가 편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과일군을 찾아주실 줄 어이 알았겠습니까?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7년 9월 20일 이곳에 오시어 저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구호를 보시면서 저 구호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구호라는 거, 참 좋은 구호라는 거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 생산과 관련한 말씀을 주시면서 과일 농사를 과학화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철 우리민들에게 신성한 과일을 먹이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 좀 빛내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 과일군에 펼쳐진 사과바다를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과수연구소에도 들리셨습니다.
정말 경양 청구성님께서는 전시장이 다 돼서 우리 용실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1층 용실을 딱 돌아보시고 2층에 오셔가지고 정보실, 전자연령실 돌아보셨습니다. 그 바로 이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이 벽면에 그리는 그림을 보셨습니다. 그때 이 벽면에는 인공지구위성이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는 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경양 청구성님께서는 어떻게 돼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가고 죄송에 다정하게 묻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력이 상징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드리자 경양 청구성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이 그림보다도 한 나무에 사과 300알이 달린 사과나무를 그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그것이 핵탄보다 더 위력하다고 뜨겁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00알 사과나무와 국력. 여기에는 인민의 웃음소리는 곧 우리식 사회주의의 동력이며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기에 풍년든 농장벌을 돌아보시면서도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에게는 설레이는 뷰바다 강냉이 바다의 파도 소리가 사회주의 승리의 계가로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들려온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디에서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 강국이라고 하시며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구월과 더불어 이 땅에 새겨가신 위민 혼신의 자욱들, 그 자욱마다에는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 고생도 달게 여기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가슴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구월은 우리 교육 부문에 있어서 참으로 유다른 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료님께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지를 발표하신 날도 9월 5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된 것도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경의하는 청수도 동지께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를 법령으로 발표하신 것도 9월이고 전국적 범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군대가 소집된 것도 바로 9월이었습니다. 2019년 9월, 당시 기상수문국에서는 매우 강한 중령급으로서 시간당 24km의 속도로 우리나라 부근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 태풍 13호에 대한 경보를 전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2019년 9월 제14차 전국교원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때 태풍 13호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조치가 연이어 치러지고 있는 속에서도 대회는 일정대로 다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 대회에 우리 교육이 나갈 학기를 한이 밝혀주는 너작도 보내주셨고, 또 우리 교육 일꾼들은 과학기술 전당을 비롯한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모든 회의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정말 먼 가까이 모시고 싶었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청비서 동지를 모실 수 있겠는가, 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꿈 같은 소식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제14차 전국 교원대회에 참가한 저희들을 먼 가까이 불러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 확대회를 지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철회되는 파국적인 후과를 최소화하여 우리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그처럼 바쁘실 속에서도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날은 그 어떤 천사만사가 앞에 놓이고 그 어떤 풍파가 가로놓인다 해도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우리 당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돌이켜볼수록
억만자루의 품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며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扬시켜 주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뜻과 요모를 깊이 새겨주는 우리의 9월입니다. 국사 중의 국사는 무엇이며 강국건설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새겨하는 나날이었습니다. (9월은) 여기 애국 돌가공 공장 노동계급에게도 잊을 수 없는 달입니다. 2013년 9월이 내가 같이 나도 작업복을 갈아입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과 같이. 근데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정문으로 뛰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차에서 내리시면서 전선에 나왔다가 이 공장이 생각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장지도와 무도 방어대를 현지도하시고 우리 공장에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9월 2일이라 하니까 8월 장마가 좀 세게 졌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앞군의 도로가 좀 많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그 도로가 좀 나빴습니다. 그 장공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가. 그냥 청비서동지께서 도로가 다 파괴됐는데 그날은 진짜 어지럽지. 제품들이 산지사방에 쌓여있고 그래서 통로도 좁고 그러니까 지게차 다닐 골목만 내놓고 제품들만 산지사방에 있고. 근데 청비서동지께서는 웃으시면서 공장에 갑자기 왔는데 설비들이 100% 망가동하고 있고 제품들이 공장에 꽉 차 있으니까 정말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근데 공장이라는 게 소음이 요란하지 기계는 돌아가다니까 물 한 개 잔뜩 날리지. 우린 솔직히 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2011년 11월 25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우리 공장에 오셨을 때를 가슴 깊이 회고하시면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뻐하시던 모습을 잊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계실 때 우리는 파도 세찬 풍랑길을 헤치시며 우리의 총비서동지 최전현 초소에서 이 공장으로 현지 지도길을 이어가신 것은 단순히 어젯날의 추억을 돌이켜 잠시 들리신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석은 국제 석재 박람회에서 1등을 하여 공학교를 신할린 돌입니다. 2011년 11월 2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돌을 보아주시면서 대단한 일이라고 공학교를 신할렸다니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나라의 돌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민족의 귀중한 재고라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 공장을 찾으시어 그때 우리 장군님을 모셨을 때의 기쁨을 회고하시면서 이 돌 전시장은 하나의 돌 궁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장에서 울리는 만가동 만부와의 동음소리를 들으니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의 대전성기를 더 힘있게 펼쳐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정녕 그이께서 전선길에 싸우신 노고 푸실 새 없이 애국 돌가공 공장을 찾으신 것은 우리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이 땅 위에 기어이 사회주의 강국 천하제일 강국을 일도 세우실 의지를 나누시고 바쳐가신 위민 혼신의 하루였습니다. 이 땅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속절없이 흐르던 물줄기까지도 뜨거운 심장에 품어 안아 저곡의 귀중한 제부로 민족 번영의 초석으로 되게 하시려 우리의 총비서동지께서 9월에 찾고 찾으신 단위들은 또 그 얼마였습니까?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영광스러운 9월에 인민이 안고 사는 추억은
돌이켜볼수록 뜨겁습니다. 한자 두자 수도의 당원들에게 믿음의 친서를 보내주시며 사생결단의 길을 앞장에서 헤쳐가며 인민이 아픔을 겪으면 그 가까이에 제일 먼저 달려가 인민을 부축하고 인민을 위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국풍이라는 것을 새겨주신 우리의 총비서 동지. 그이의 발걸음을 따라 수도의 당원 사단이 굴비치어간 피해복구 전역마다에서는 우리 국가 제1주의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원지가 울면서 우리 이 남천광산도 그 당주왕년에 그 나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수해복구 때문에 수도당원 사단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울면서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울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진 못하고 계속 받기만 하고 하니까니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성과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순이 사람 이렇게 안고 보니 제가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일에서 원순이 사람을 꼭 보답하겠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그 은정이 하도 고마워 이 땅의 국민으로서 응당할 바를 했을 뿐인 인민들에게 한없는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공화국의 존엄과 부흥을 위해 바치신 자신의 헌신과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평범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의 공적을 애국 요리에 불타는 우리 인민, 강한 인민의 영적 투쟁의 고귀한 결정체라고.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주체조선 특유의 국이고 국풍이라고 하셨을 때 인민은 또다시 새겨안았습니다. 우리가 안겨 사는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인민을 위한 고생은 자신의 직업이라고, 고생을 묻어 인민의 기쁨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쉼없이 이어가시는 위민 헌신의 기로에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인민의 나라로 세상에서 으뜸가는 강국으로 빛날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9월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또다시 새겨안게 되는 진리입니다.
오로지 다수학을 발해서 온 한 해 땀에 졸고 햇볕에 구슬리며 뜨거운 진정을 땅에 묻어가는 우리의 다수학 농민들 가운데는 개천시 대각협동 농장에 평범한 농장원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기남. 그가 맡았던 버전은 세 톤도 내기 힘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제4차 전국농업 부문결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다음에 농사를 더 잘 지어놓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시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은 정보당 석 톤도 못 나오는 조수학지를 자진해서 맡았습니다. 꼭 다수학을 내서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자기 평생 소원이라고 흥분해하던 남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 소원을 안고 땅을 걸고 나갔습니다. 집에서 내는 고름이 모자라 시내에서부터 고름을 등에 지고 매일 배교리길을 오갔습니다. 씨를 뿌려서부터 그는 포전에서 아예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서울을 눈앞에 두고 저희 남편은 그만 강냉이를 가오라던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저희 남편은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그날을 그려봤을 것입니다. 농사꾼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을 한 저희 남편의 소행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범한 농장원이었던 저희 남편을 온 나라가 다 알게 용광이 단상에 세워주시고 저희 아들을 혁명학원에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만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제집 쌀떡보다 나라 쌀떡을 채우는 것이 바로 조국 앞에 떳떳이 나서는 길이기에 이 땅의 수많은 애국 농민들이 오늘도 사시장철 협동벌에 자기의 성실한 땀과 뜨거운 진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고지철이 왔습니다.
한해 농사에서 가을철은 당이 제시한 알곡꽂이 조명과 이따위는 매우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농사의 첫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속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포기 한 포기 곡식마다에는 봄내 여름내 포전을 갖고 온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땀과 노력이 숨겨 있습니다. 농업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 여러분, 올해 알곡 생산 계획 수행을 위한 마지막 용농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섭시다. 재성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서 언제 우박이나 소리가 내릴지, 또 태풍과 폭우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조건에서 가을거지 조끼를 바로 정하고 빠른 기일 안에 와닥닥 끝내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이 때문에 벼와 강냉이 등 곡식들의 여물기 과정에 대한 조사를 토전별, 필지별, 품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한 데 기초해서 가을거지와 나달털기 일정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가을거지와 나달털기를 동시에 밀고 나가야 합니다. 가을한 곡식을 제때 탈곡하지 못하고 그대로 쌓아두면 숨쉬기로 인한 영양물질 소모로 해서 초날 질량이 줄어들고 짐승들에 의한 피해까지 입어서 귀중한 알곡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이동식 및 소형 탈곡기들을 대대적으로 이용해서 이삭이 익는 적조 가을하는 것과 함께 나달 털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탈곡기들의 가동률이자 곧 나달 털기 실적입니다. 효종합 탈곡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실종에 맞게 각종 이동식 탈곡기들을 대대적으로 이용해서 나달 털기 속도와 질을 높여야 합니다. 량곡 소매와 운반 조직을 빈틈없이 잡아들고 보관 관리를 잘해서 귀중한 나달이 호실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을거지와 나달털기 전투 성과는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은 자기 지역, 자기 단위 농사는 당과 국가 앞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높은 자각,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고야 말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들끓는 포전에서 작전과 지휘를 패기 있게 진행해서 대중을 힘있게 떠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단위들에서는 농기계 부속품과 용기를 비롯해서 농사 결속에 필요한 물자들을 제때 생산 보장하도록 조직 사업을 면밀히 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나라의 쌀떡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가지고 농촌에 대한 노력적, 물질적 지원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농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농업근로자들입니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나의 포도는 곧 내가 지켜선 조국이며 사회주의 소존의 제1제대 제1선 창원하는 자각을 안고 한 알의 나달도 호실 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해 농사 결속을 위한 가을거지와 나달털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합시다. 엘리야,
싣고 얼룩 쏘여서 가자 쩔렁쩔렁 방울 소리에 잠자던 새도 반기 누나이야 이소야 어서 가자 얼룩 쏘야 어서 가자 원수놈의 시한탄에 귀한 땡딸 잃었단다 이내 원수 갚아주는 인민군대를 찾아가자 이야 이소야 어서 가자 얼룩 쏘야 어서 가자 배가 실은 식량발이 원수에겐 폭탄이다 전리라며 전리를 건너 전선으로 어서 가자 이야 이소야 어서 가자 앞산 넘어 고지에서 들려온다 승리의 버스리 이야 어서 나가자야 빨리 가자 어서 나가자야 빨리 가자 어서 가자 이야 어서 가자 이야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얼룩 쏘야 어서 가자 식량말이 싣고 이야 이소야 어서 가자 이야 이소야 어서 가자 (2013년에) 각도들에서는 현대적인 보석 공장 건설이 시작돼서 2014년부터는 모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적인 보석 공장들과 더불어 많은 보석이 우리의 식생활과 가까워졌습니다. 중앙보석연구소 보석 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위한 과학연구 및 보급기지입니다. 왜 흰 건봉보석이 공업화된 보석 공장들에서 기본 재배 품종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물음이 흰건봉보석은 재배 기간이 20일 정도로서 다른 보석에 비해서 매우 짧은 것입니다. 첫 보석 수확에서 울르당 수확률이 50% 이상으로서 다른 보석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입니다. 탄산가스 농도에 대한 견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보다 집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맛과 또 향기가 좋고 또 용량이 풍부하고 또 수확한 후에도 이제 그 보관성이 매우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중앙보소연구소에서는 각도 보소 공장들에 나가서 과학적 지도를 짜고 있습니다. 그 공장들 사이의 그 생산 경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또 이제 여기는 항구 문화도시 원산. 우리가 해당 부문 일꾼들의 얘기를 들은 데 하면 여기 원산 보석 공장은 생산 공정들의 기계화를 실현하고 또 자기 지방의 흔한 원료 원천을 적극 이용해서 보석 생산을 잘하는 단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반 보석 재배와 마찬가지로 흰 건봉 보석 재배도 크게 정균 생산, 기질 생산, 그리고 재배 공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정균 생산은 보통 70일 정도 걸립니다. 멸균 접종을 거친 기질들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질들이 충분히 자라는 데 드는 길은 30일 정도입니다. 이 버섯들이 다 자라서 수확하게 된 버섯들입니다. 그래서 이 버섯은 이 재배장에 들어와서 20일이면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흰 건봉 버섯들은 정균 생산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120일 정도 걸립니다. 120일 동안 오랜 기간 여러 공정을 거쳐서 한 가지 버섯을 생산하는 이런 생산 공정에서 과학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균 생산 공정, 배양 공정, 재배 공정에서 생육기일을 당겨주는 문제. 재배기일 단축, 회전수 높이는 문제. 이것은 흰 건봉버섯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 방도의 하나를 이들은 자기 고장의 흔한 원천에 의거한 첨가제 도입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도원. 그 이름과 함께 항구 도시의 상징과도 같이 되고 있는 소나무의 설립들을 보석 정균 생산에 효과 있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립 첨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원균 활성을 종전보다 1.7배 이상 높였고 버섯 생산량도 종전보다 10%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질 송룡에서도 바닷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해서 기질을 송룡하면 기질의 용량을 강화하고 균 배양 기일도 5 내지 7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고장의 흔한 니탄도 기질 첨가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니탄을 넣은 기질동이고 이것이 넣지 않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니탄을 넣은 기질동이는 균실이 왕성하게 자라고 배양길이 5일 내지 7일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버섯균의 속성이 일반적으로 썩은 나무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먹부생형인 것으로 해서 이 니탄을 조금만 넣어주면 이 버섯균이 자라는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 것이나 같습니다. 이것은 니탄이 기질 균사 배양에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흰 건봉 버섯의 용량가며 재배 기술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고 여러 가지 품종의 버섯들도 많이 생산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그 사랑 속에 일떠선 현대적인 버섯 공장에서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해서 실제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자면 과학화 수준을 계속 높여야 한다고 언제나 자각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버섯 생산은 균을 다루는 생산 공정입니다. 균을 잘 애워서 배양해서 버섯으로 나오게 자실체까지 뽑아내는 균 생산 공정입니다. 120일 동안 후름식으로 생산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매 공정에서 과학적인 생산 방법,
무한한 책임성. 매 생산 공정에서 표준 저작법의 준수. 이를 위해서 공장에서는 매 공정을 맡은 생산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새로운 통합 생산 체계의 구축으로 보다 과학적으로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통합 생산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매일 생산되는 재배동이들의 날짜별로 출생증을 만들듯이 식별번호를 달아줬습니다. 이제는 생산이 시작부터 마감까지 버섯 품종별로 생산성을 분석하여 버섯 생산에서 과학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외 재배장에서의 버섯 생산 역시 공장의 생산량에서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외 재배장에서의 버섯 재배는 기온이 15 내지 20도씨가 보장돼야 하는 봄, 가을이 조끼인 것만큼 1, 2월의 강추위 때나 또 7, 8월의 무더위 때는 하기 힘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에서의 야외 재배는 정말 계절에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버섯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누타리 버섯 하면은 채색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폈구만요. 예, 그 채색으로 피는 누타리 버섯은 봄과 가을이 하는 중원성 버섯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누타리 버섯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예, 누타리 버섯은 자라는 온도에 따라서 저온성 품종, 중온성 품종, 고온성 품종으로 나눕니다. 공장에서는 한 가지 품종만 버섯 재배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은 겨울 이른봄철, 또 온도가 높은 여름철 일때는 인위적으로 전기를 쏘가지고 온도 낮추거나 올리는 이런 동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기를 소비하면서도 생산량이 늘어도 못 나고, 그래서 공장에서 품종 배치를 바로 하자. 자기 조끼에 야외 재배장에서도 사계절 버섯을 생산하려면 기후 조건에 맞는 버섯 품종들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봄과 가을에는 중온성 느타리 버섯을, 여름에는 고온성 느타리 버섯과 털검정 버섯을, 겨울에는 저온성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사계절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이 고온견딜성 품종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평형 때 꽤 견뎌낼까 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 자란 버섯을 수확하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이들이 마련해가는 흐뭇한 버섯 품작은 그대로 항구 도시의 짙어가는 버섯 향기로 되고 있습니다. 저 산에 가서 어쩌다 밀송이 씻다 오면 그거 말려고 뒀다가 귀한 손님 오거나 명절식에 조금씩 여서 맛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는 차려서 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너나 없이 먹기 싶은 때는 먹을 수 있는 좋은 새우리니까 얼마나 좋소. 건봉버섯, 느타리버섯, 쌀이처럼 생긴 거, 기대면 이제 그 무슨 검정버섯 이게 얼마나 많으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상점에 가면, 남새 상점에 가면 먹고픈 데를 거저 다 사서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버섯이 잘 되면 우리 보고 칭찬하는데 그럴수록 우리 책임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우리가 버섯 공급이나 판매에 나가서 보면 사람들이 좋은 버섯을 먼저 고르는데 이거야 수요자의 응당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같이 실하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생산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으로 한 줌, 두 줌 따돌려야만 했던 버섯. 이러한 버섯이 우리 식생활과 더더욱 가까워질 수 있은 것은 온 나라의 버섯 재배 공업화의 세력사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당제 8차대에 대표로 참가했댔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흰 권봉버섯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높은 버섯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 인민들이 실질 구독을 보게 할 때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버섯 생산을 맡은 단위의 일꾼으로서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우리 인민들이 실질의 덕을 볼 수 있게 생산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자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섯 생산을 공업화한다는 것이 결코 호란 일이 아니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난간을 이겨내고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가닿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정말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책을 실지 폐부로 느끼도록 해나가는데 모든 것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균 실체로 영양을 흡수하는 버섯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서나 나날이 짙어가는 버섯 향기는 버섯 재배를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떠밀어주는 그 크나큰 사랑과 보답의 마음들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개인의 선택은 자기 운명을 좌우하지만 일꾼의 선택은 그가 맡은 단위의 흥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하다면 오늘날 시대가 부르는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평안북도 성배전부에 가면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력 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다면 이러한 성과는 어디에 출발점을 두고 있는지. 2012년 6월 조선 수동질은 평안북도 성배전부 지배인으로 사업하게 됐습니다. 한개 도의 전력 사업을 책임진 일꾼으로서 한와투의 전기를 쪼개서 소비 단위들에 공급할 때마다 그는 누구보다 자책이 컸다고 합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방도는 없겠는가. 그러던 그의 심장을 울려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주시 건설 총계획도를 도와주시면서 여러 가지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 생산 능력을 더 많이 조성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한와투의 전기라도 우리 손으로 생산해서 나라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자. 이렇게 결심한 그는 풍력 발전기와 태양빛 전지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착상을 했습니다. 일꾼의 착상. 이것은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색하고 또 사색하는 일꾼에게서만 나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처음 지배인 동지가 풍력 발전기를 만들자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구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영 상태나 다름없는 기업소의 상태에서 구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연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표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하나하나 전환시켜 나간 지배인 동지였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단위도 아닌 이들이 높은 제작 기술을 요구하는 날개를 비롯한 부품들을 자체로 만들고 못 쓰게 된 비동기 전동기들을 구입해서 발전기로 개조한 나날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만들 때 제일 애본 것이 바로 이 날개 제작이었습니다. 기능 문제인지 정밀도 문제인지 하여간 그저 칼로 벤 듯이 뚝 부러져 나가곤 했습니다. 몇 번 다시 만들어 봐가지고 시험해 봤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종이 바람개비를 돌려보기를 그 몇 번.
거심 어린 노력 끝에 날개의 공면 원리를 발견하게 됐고 그렇게 애를 먹던 날개 제작의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풍력 발전기 제작에서 나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접 풀어나가는 지배인 동지의 모습은 종업원들에게 큰 가책을 주었고 이렇게 돼서 종업원들 모두가 풍력 발전기 제작에 발벗고 나서게 됐습니다.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성배전부에서는 풍력 발전기들을 끝끝내 자체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게 됐고 이 과정이 그들은 제 힘을 믿을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실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풍력 발전기를 자체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에 앞서 제일 난 문제로 나선 문제가 자연에너지 발전소 부지를 손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람 세기가 3m 매초 이상 부는 부지를 손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지배인 동지가 시, 교회 곳곳을 돌고 돌면서 정말 거심어린 노력 끝에 마전지구에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지구가 온통 감탕이고 어물만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차들이 와서 감탕을 쳐낸다, 어물을 밀어낸다, 대체 무엇을 건설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연 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저 그러다 말겠지. 또 건설을 해도 작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도 못 돼서 진짜로 여기 태양판에 쭉 설치되고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완전히 이 지역이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전기덕을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더 성배전부 지배인으로 사업하기 전 조선수 지배인 동지는 신의주시 성배전소 지배인으로 사업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한개 발전소를 건설한 것과 맞먹는 전기 예비를 찾아내서 국가에 많은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신의주 산기슭에 있는 변전소입니다. 조선수 지배인 동지가 기업소에서 일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는 남들이 10년, 20년 동안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해제켰습니다. 전력이 덫은 성실을 줄이기 위하여 시안의 배선선도를 교체하고 변전소를 건설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자랑할 만한 실력가형의 일꾼, 실천가형의 일꾼입니다. 지금도 조선수 지배인 동지와 함께 일하던 때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새로 임명돼서 며칠 만에 기업소 모임을 열고 자기가 직접 그린 현전 배전 개통도를 게시해 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 시안의 배전선로 상태를 보면 검질과 같이 눌려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비되는 전력량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력이 더정 손실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누구나 대담하게 혁신할 생각을 못하였지만 그때 우리 조선수 지배인 동지가 새 개통도를 펼쳐 보이면서 우리 자체의 힘으로 대담하게 변전소를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새 변전소를 건설하면 좋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했습니다. 부하 중심지에 변전소를 건설하고 새로운 배전선 개통 공사를 진행하자면 수많은 자재와 수송 기재, 노력 등 제기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모든 것을 생산 기업소도 아닌 자그마한 운영 기업소에서 자체 힘으로 꽤 해낼 수 있겠는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갔지만 변전소를 건설하려는 조선수 지배인 동지의 결심은 변함없었습니다. 지금도 변전소를 건설할 때를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1월에 기초굴착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지배인 동지도 우리도 다 산에다 초막을 치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조선수 지배인 동지는 위수술을 한 것이 더져서 심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배인 동지는 단 하루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초막에서 점적을 달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해도 남들보다 2배, 3배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렇듯 조선수 지배인 동지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앞장에서 관철하며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일거리였습니다. 바로 이런 그였기에 더 성배전부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나를 급준한 자력갱생 기지를 꾸려놓고 나라의 전력 사업에 이바지 하는 성과도 안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콘크리트 전주를 자체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변동지가 직접 발견한 것입니다. 이미 순간에 그 어떤 대상 건설이 제기되어도 그에 따르는 성정 개통 건설에 자체로 만든 콘크리트 전주를 이용하면 얼마나 정가하면서 자신을 직접 밟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전주 형틀도 다른 도에 사장되던 것을 우리 지변동지가 직접 가서 가져온 것입니다. 처음 이 형틀을 가져왔을 때는 너무나 한심해서 누구나 단념했습니다. 그러나 지변동지는 무조건 원상대로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주야 전투를 벌리면서 한 달 남짓한 기간 거스머리 노력 끝에 진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근래 6m, 8m 전주 생산을 단번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m, 8m, 9m, 11m 전주를 마음먹은 대로 꽝꽝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변동지는 정말 보기 드문 정열가이고 또 인력성이 강한 일꾼입니다. 태양빛 전지판과 전압 주파수 안정기, 배전반과 변압기 등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다는 말할 수 없습니다. 허나 당의 구상과 의도를 말로써가 아니라 현실로 꽃피울 의리상과 포부를 안고 어려운 일에 스스로 어깨를 들이미는 일꾼이 있는 곳에서는 기적이 창조된다는 것을 평안북도 성배전부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것을 찾는 많은 단위 일꾼들이 전문 생산 단위도 아닌 성배전부에서 이렇듯 꾸준한 자력갱생 기지를 꾸려놓고 생산의 덕물 높이 울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10kV 가공 케이블에 의한 도시 전력 공급망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도중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분할 있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나 자연에너지 발전소의 생산 능력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이 높은 목표를 내걸고 수십 대의 풍력 발전기 제작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몇 해 동안 이룩한 모든 성과는 하나부터 100까지 자기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온 과정에 이룩된 것입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연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서 나라의 전력 생산에 많은 이익을 준 이들의 애국적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높은 평가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앞차를 메고 달릴 때 당정책 관철 사업에서 뚜렷한 자업을 남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안북도 성배전부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이룩한 성과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었습니다. 경험은 일꾼들이 이처럼 당의 의도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 관철을 위해서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해 나아갈 때 새로운 착상도 나오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에서 실질적인 전진이 이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앞장에서 인민을 위해 무엇인가 해놓겠다고 뛰어다니는 일꾼. 과업을 맡겨주면 눈에 띄게 일자리를 푹푹 내는 바로 그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일꾼을 오늘의 벅찬 시대가 부르고 있습니다. 볼가강은 러시아의 소부 지역에서 발원해서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강으로서 그 길이가 3,530km이며 유럽에서 가장 긴 강으로 되고 있습니다. 볼가강으로는 눈 녹은 물과 지하수들이 많이 흘러들고 있으며
봄에는 그 물량이 제일 많아지고 여름에는 평균 수위로 된다고 합니다. 볼가강으로는 약 200개의 강이 흘러들고 있으며 강오구 부근에는 삼각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진주로 불리는 볼가강 삼각주는 커다란 하나의 자연보호구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곳 삼각주는 유럽에서도 가장 큰 내륙 삼각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6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 삼각주에는 63종의 300여 가지에 달하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삼각주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련꽃인데 수천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들이 련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련꽃들이 수백만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볼가강 삼각주의 자연 생태계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물 및 식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곳 삼각주의 물 및 식물들에 의해 볼가강으로 흘러드는 부유물들이 제거되는 것으로 해서 커다란 생물 류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거된 부유물들은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되며 이것들이 오랜 기간 쌓이고 쌓여 삼각주의 섬들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볼가강 삼각주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에는 잉어와 메기를 비롯해서 수십 종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철갑상어도 있습니다. 이곳 볼가강 삼각주는 수많은 새들의 버금자리로 되고 있습니다. 흰 꼬리 수리를 비롯한 맹금류도 있고 긴 누른 물까마귀와 달마띠아 펠리칸, 백조를 비롯한 많은 종의 새들이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달마띠아 펠리칸들은 아주 특이한 둥지를 틀고 있는 것으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 삼각주에서 아주 흔하게 보게 되는 줄풀의 마른 줄기로 만들어진 펠리칸의 둥지입니다. 그 무게는 무려 수십 킬로그램이나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둥지들이 물속에서 뗏목과 같이 떠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펠리칸들은 자기들의 둥지를 얕은 물속에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둥지를 필요에 따라서 임의의 장소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볼가강의 오염을 줄이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아메리카에서 몇십 년 동안에 량서류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그 원인을 해명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연구사들은 그 원인이 진균류가 일으키는 질병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질병으로 해서 500종에 달하는 량서류들의 마리수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50년 동안에 그 90%가 절멸됐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 기생진균류에 의해 량서류에게 생겨나는 병으로서 이 병에 걸린 량서류들은 무리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실내로 금개구리를 둘 수 있는데 이 개구리는 이 질병으로 인해 그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 과정에 일부 개구리들의 피부에서 발견한 박테리아가
진균류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진균류는 량서류들의 피부에서 기생하면서 그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폐 숨쉬기와 함께 피부 숨쉬기를 하는 량서류들에게 있어서 이 진균류에 의한 질병에 감염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연구사들은 량서류들을 절멸의 위기에 몰아가는 위험한 진균류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균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박테리아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